만약 내일 당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다면 남은 배우자는 매달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하며 그려온 은퇴 후의 소박한 꿈, 함께 가꾸자던 작은 텃밭, 떠나자던 여행의 약속. 그 모든 미래가 담긴 배우자의 국민연금, 당연히 남은 내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슬프게도 현실은 그 믿음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5년 동안 꼬박꼬박 자신의 연금을 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남긴 연금과 자신의 연금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해야 했던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가장 슬픈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유족연금의 불편한 진실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함정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한 남편,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15년간 자신의 몫을 다해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60대 초반의 김영숙 씨. 부부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남편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월 120만원, 영숙 씨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월 50만원이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다며 5년간 연금을 미루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연기연금까지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당신 더 편하게 해줄게 라는 말이 남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남편의 연금과 자신의 연금을 합쳐 그래도 월 170만원 정도는 나올 것이라 막연히 기대하며 힘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연금공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 상담 창구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영숙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냉혹한 계산기 앞에 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예상 노령연금 120만원에 60%인 72만원. 하지만 이 경우 본인이 15년간 식당 허드레질을 하며 악착같이 부어온 자신의 노령연금 50만원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15년의 세월은 어디로 사라지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50만원에 더해 남편의 유족연금 72만원 중 고작 30%인 21만 6천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71만 6천원. 사실상 첫 번째 선택지와 금액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도 절벽인 기막힌 희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더욱 그녀의 가슴을 무너지게 한 사실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신청했던 연기연금 가산액은 유족연금 산정 시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를 외쳤던 남편의 사랑과 선택이 그의 죽음과 함께 아무런 혜택 없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영숙 씨는 연금 제도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그 사랑이 국가로부터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사는 미안하다는 듯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만약 영숙 씨가 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정, 즉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나마 받던 유족연금 수급권은 그 즉시 완전히 소멸된다는 사실을요. 영숙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재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국가가 그녀의 미래 행복까지 통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별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권리마저 억압하는 비정한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사실 어떤 것을 골라도 남겨진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김영숙 씨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숙 씨가 겪은 비극의 핵심에는 바로 중복급여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보도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로 인해
살아남은 배우자가 매달 평균 20만 원 이상의 잠재적 소득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 20만 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김영숙 씨와 같은 분들에게는 한 달치 약값이며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용돈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내가 낸 돈과 배우자가 낸 돈, 엄연히 다른 두 개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하나로 묶어 일부만 지급하며 남은 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이런 불이익이 유독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한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유족연금 중복 수급 시 50%를 추가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30%에 그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40%에서 60%까지 달라지지만 공무원연금은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60%를 지급합니다. 이는 똑같이 세금 내는 국민인데 누구는 2등 국민 취급을 받는다 는 깊은 박탈감과 불공정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실 정부도 이 문제를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2018년에 정부는 중복 지급률을 30%에서 50%로 올리고 지급률 차등도 없애는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한 줄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제도를 보며 국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에도 김영숙 씨와 같은 수많은 이들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저 좌절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지금부터는 남겨진 자, 그리고 남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정하게 나의 선택을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막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숙 씨가 겪었던 충격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배우자 유고 시 나의 선택지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상액을 문의하고 기록해 두십시오. 어느 쪽이 금전적으로 유리한지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막상 슬픔이 닥쳤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압류되지 않는 나만의 금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배우자와 별개인 나만의 노후 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가 흔들 수 없는 나만의 경제적 요새를 구축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사적연금은 유족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온전히 나의 것이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불길한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의 연금 상황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대비는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는 남겨질 사람을 위한 가장 깊고 책임감 있는 사랑의 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빈틈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는 제도인데 이는 유족연금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물론 이혼을 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 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만일의 사태에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해야 나오는 연금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삶을 존엄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남겨진 이에게 슬픔과 함께 혹독한 경제적 고통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오늘 당장 대비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먼저 떠날지 모를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홀로 남겨질지 모를 나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절실한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